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컴퓨터를 켰고요. 저희 회사는 요새는 좀 바빠서, 물론 원래 평소에도 안 바쁠 때도 일찍 퇴근할 때는 잘 없긴 했는데, 맨날 7시 반, 8시, 늦으면은 9시, 정말 바쁠 때는 막 공장에 불려가면 막 11시에도 퇴근했는데, 오늘은 좀 희한하게 고객사에서 문의가 별로 안 와서 6시 반에 퇴근해서 좀 일찍 와서 맛있는 족발 1인 세트를 시켜서 맛있게 먹었고요. 요새 너무 운동도 못해서 살만 찌고 있긴 한데 이게 또 직장인의 비애 같아요. 또 회사 다니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먹으면 또 살찌고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들이 지방 중소기업을 퇴사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회사 얘기를 또 해볼 거고요. 저희 회사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여기 위에 A, B, C, D, E를 적었는데, 어, 제가 들어오기 직전이나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전에 듣거나 혹은, 제가 직접 두 눈으로, 같이 일했고, 두 눈으로 봤던 분들의 퇴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A하고 B는 이제 제가 입사하기 직전 퇴사자들인데요. 제가 이분들을 모르지만은 왜 여기 적어놨냐면 일단 제가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이분들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직원이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맞나 좀 고민을 했어요. 조금 조심스러워서. 왜냐면 한쪽의 얘기만 듣고는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이분들의 어떻게 일했고 이런 걸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대표님들도 사실 굉장히 업무적으로는 빡센 사람들이긴 한데 그리고 좀 당연히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입장이긴 해도 그래도 나이도 젊으시고 생각도 좀 나름 깨어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어, 칼퇴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향의 분들이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제가 어떻다고 했죠. 야근을 안 하려고 다들 빨리빨리 일하고 가고 싶어 하는 거는 맞는데 회사가 굉장히 성장도 빠르고 일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근이 굉장히까진 모르겠는데 야근이 항상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야근 수당을 또 더 주진 않아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그런 걸 하나하나 또 따지면은 저도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닥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고요. 저도 똑같이 불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 칼퇴근을 희망하는데 회사는 매일 야근을 하니 이분들이 당연히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그 대표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계속 쌓이고 회사는 성장해야 되는데 어, 이제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가 성장하려면은 저 사람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 짜증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표가 회사를 이끌어가고 대표가 회사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의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도 화살이 꽂힐 때가 있을 거고 왜냐면은 부하 직원이니까 이분들의 또 부하 직원인데다가 본인이 사수니까 대놓고 사원급들을 갈구는 것보다는 사수를 갈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게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연히 많이 싸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은 회사를 나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 타자 얘기를 해보면은
이 C라는 분은 저와 입사 동기입니다. 저하고 면접을 같이 봤고요. 어, 첫날 입사도 같은 날에 했고 진짜 말 그대로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 의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입사 동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 못 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입사 동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뭔가 서로 같은 어떤 상황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서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대화도 정말 많이 하고 특히 퇴근할 때 같이 지하철 타면서 심지어 나이도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났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대니까 더 그런 게 많은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어, 그 체계적인 교육이 없고 가르쳐 주는 거는 별로 없는데 어, 빨리빨리 제대로 하라고 압박만 한다. 실수하면 혼내고 이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입사한 지 한 일주일 차부터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표정에서도 많이 드러났고. 근데 사실 저도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더 늦게 만약에 이분이 앞 뒤에 나오는 D나 뭐 2분 정도 시기에만 들어와서 저분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좀 널널한 시기였거든요. 그때만 들어왔어도 사실 저분이 잘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저는 여기 다니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렇지 사실 뭐 제가 이 나간 분들을 뭐 욕한다거나 이분들이 뭐가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고 이분들도 본인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나간 거고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해봤기 때문에 더 본인하고 잘 맞는 쪽으로 또 일을 하고 있겠죠. 아니면 또 뭔가 준비를 한다거나. 근데 그냥 순전히 퇴사 이유, 그리고 다녔을 당시에 어떤 제가 같이 공유했던 얘기들, 나눴던 대화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왔을 때 정말 저희가 바쁠 때 입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이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입사하기 전에는 한 달 정도를 그냥 교육만 했대요. 일을 안 시키고. 이게 어쨌든 견적 나가고 이런 게 돈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조금 가르치고 해야 된다라는 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교육을 하루만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실무에 바로 투입을 시키고 일을 하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날까지만 이제 좀 여유롭게 놀 수 있었고 둘째 날부터 바로 그냥 일을 했는데 당연히 저나 이 C분이나 뭐 이 분야에서 일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뭐 시킨 대로 그냥 간단한 것부터 해봐라 해서 하는데 회사가 엄청 바빠요. 여기는 일단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가니까 뭘 가르쳐 주고 싶어도 뭘 알려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짬을 내야 되는데 뭐 이게 너무 바쁜 거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이 받았던 스트레스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그러고 이게 결국에는 견적서라는 게 이게 사실상 계약서거든요. 내가 외부 타 업체 뭐 고객사든 뭐든 간에 어, 수량이나 금액이 적힌 뭐 지불 조건 이런 게 다 적혀서 견적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 저희가 뭐 만나서 뭐 구두로 서로 견적서 내용을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딱 그 서류가 문서가 나가기 때문에 딱 그게 전송이 되는 순간 이제 상대방한테 그 견적서가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잘못 나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으로 나간다거나 이러면은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죠.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는 건 없지만은 실수하면은 이제 굉장히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간단한 거를 그냥 100만 원을 입력하면 되는데 왜 50만 원을 입력해서 지금 50만 원어치 피해를 입히게 만들었냐? 왜 뭐가 문제일까?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결국에는 이제 참다가 못 해먹겠다 이러고 한 달 좀 넘게 있다가 나갔습니다.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나가고 D가 입사하게 됩니다. D분이 입사했을 때는 회사가 좀 널널했어요. 좀 여유로운 시기였고 이 시기에는 한 달 정도는 거의 6시 퇴근은 못해도 6시 반에서 7시에는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을 때 굉장히 바빠지는 시기가 한번 왔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좀 극과 극을 경험한 케이스예요. 좀 널널하네 이러다가 갑자기 막 공장으로 불려가서 막 밤 11시까지 창고 정리시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막 구체적으로 막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는데 툭툭 던지는 말들이 그런 게 느껴져서 불만이 많구나 이분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다들 뭐 알고는 있지만 다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밤 11시까지 일해도 뭐 야근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막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받다가 어, 빵 터지는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막 타자를 치고 있는데 어, 타자가 왜 이렇게 느리냐? 타자 속도를 올려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이 뭐 기존에 왔다 나갔던 사람들이 했던 거에 비하면 압박의 수준이 굉장히 낮긴 했지만은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압박을 한 거죠. 근데 그 압박을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일은 더럽게 많이 시키는데 뭐 또 압박은 또 압박까지 하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딱 그거에 이분이 삔또가 나가갖고 며칠 안 있어서 이제 그냥 면담 신청해서 속 시원하게 그냥 얘기하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런 식으로 뭐 타자 물구늘을 지면서 압박하는 게 너무 좀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연히 이거 말고도 쌓인 게 훨씬 많았겠죠. 얘기 안 한 것도 많았을 것 같고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좀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셨고 그다음에 E가 저보다 3개월 먼저 와서 일하던 사원분인데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은 자기 일을 열심히 배워보려고 했습니다. 막 이분 자리에 가면은 막 포스트잇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너무 많이 막 붙여놓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적성에 안 맞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느 정도 도면 같은 것도 저도 사실 도면이란 거를 보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전혀 아닌데 어쨌든 저는 이공계열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뭐 저 부분이 치수가 이렇고 뭐 이렇게 하면 대충 저게 실제로는 저렇게 생겼겠구나 뭐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죠. 문과 출신이시고 막 문예 창작가 뭐 이런데 글 쓰고 이런 것만 하다가 오시니까 너무 그거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했고 실제로 이제 성과가 너무 안 나오고 이거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사수와의 관계를 본인 스스로 망쳐버린 케이스여서 이분이 이게 이제 적성에 안 맞으면 스트레스 받는 게 쌓이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사수와의 관계를 망쳐서 사수가 점점 예민해지고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것도 이제 사수가 봐주지 않기 시작하니까 멘탈이 터진 거죠. 이거 플러스 네 이것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점점 이제 멘탈이 안 좋아지면서 실수가 잦아지다가 큰 실수를 한번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바로 한 3, 400만 원 정도 손해를 진짜 이거는 마이너스 400만 원어치 그 손해가 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보통 견적서가 잘못 나가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실수를 바로 말을 하면은 어쨌든 이게 뭐 외부에 나가는 견적서는 한 번 나가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그걸로 물고 늘어지면 이제 손해를 볼 확률이 항상 있지만은 그게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상대방도 이제 보통 우리의 고객사가 그 실제 엔드 유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도 유통업체면은 그쪽도 아직 그 견적서를 가지고 견적을 안 짰을 수도 있고 아직 짰지만 아직 뭐 제출을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내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해서 공유를 해주면은 손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멘탈이 안 좋고 하니까 실수를 한 거를 그냥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그냥 덮어놓은 게 이제 다 이제 그 견적서가 돌고 돌아서 나중에 발주까지, 수주 접수가 된 거죠, 저희 측에. 확인해보니까 금액이 완전히 다 안 맞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어라, 이게 뭐야? 땡 잡았네 하고, 빨리빨리 진행시켜 해서 진행이 엄청 빨리 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납기도 굉장히 빠르게 나가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 빨리 주기로 했는데, 빨리 이거 진행해달라. 막 계속 전화 오는 거죠. 그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손에 봐버리고, 대표님이 빡 돌아서 그 자리에서 샤우팅을 칩니다. 이분한테 직접 친 건 아니고, 이분의 이 사수에게 진짜 말 그대로 샤우팅을 날립니다. 저는 이제 바로 제 뒷자리가 대표님 자리여서 귀가 조금 아팠는데 그 샤우팅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면담 신청해서 자기 나가겠다고 하고 이제 나가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제일 컸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적성에 맞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왔으면은 뭐 관계가 조금 틀어지든 어쨌든 자기 할 일만 어느 정도 하면은 다니는데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해버리니까 여기까지 간 거죠. 이거는 이제 계기가 뭐였냐면은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게 생겼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쨌든 본인이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제 이분의 사수를 계속 압박을 했죠. 사수를 압박을 하니까 사수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그게 다 보이는데 그러면은 물론 이제 똑같이 뭐 본인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갈굼을 당하고 있으면은 뭔가 내가 저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진 못해도 적어도 뭔가 이제 뭔가 사소한 걸로 막 너무 심기를 건드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좀 무섭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줄 알고 저 사람까지 이제 돌아서면은 진짜 힘들어질 텐데. 근데 이제 그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막 퇴근 시간 되면 본인 뭐 약속 있다고 그냥 컴퓨터 끄고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사수 입장에서는 일과 시간에는 이 사람이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 사람 거를 봐준다고 시간을 쏟다 보니 자기 할 일을 못해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별 말 없이 그냥 가버리니까 이제 그게 쌓이다가 이제 완전히 아 얘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이제 막 조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어떻게 종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공통점은 음, 일단 이게 공통점인 것 같긴 하네요. 이게 규모가 작으니까 뭐 바로바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또 업무 강도가 세죠. 일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압박을 많이 합니다. 압박이 심하다. 이게 좀 공통점인 것 같네요. 그것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 받고, 저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다 다른 사람도 받고 있고. 근데, 근데 현재 받는 연봉은 굉장히 작죠. 저희는 2,800만 원으로 신입을 뽑기 때문에. 물론, 빵원 회사 안 다니고 빵원 받는 것보다는 2,800 받는 거에 낫지만은 어쨌든 이 돈이 큰 돈은 아니긴 하죠. 이게 신입 그냥 뭐 사회 초년생들 받는 평범한 돈일 수 있고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고 근데 이제 업무 강도가 세고 압박이 심한데 이제 보상은 적고 야근 수당 없고 그러니까 저는 뭐 나간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퇴사를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작년에 있었고요. 한창 야근을 많이 할 때 정말 다른 데를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한동안 꽤 진지하게 하면서 다른 회사 지원은 안 해봤는데 올라오는 공고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을 퇴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주변에 봤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거는 뭐 너무 사실 일반화할 수 있는 주제는 당연히 아니죠. 뭐 어딜 가나 뭐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 거고 각자 또 맞는 길을 찾아서 또 잘 살아가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냥 얘기해보고 싶어서 해본 거고 제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 생각날 때 원하는 주제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